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혹시나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 조금 무섭죠. 네, 아니면 막 수술 얘기, 무서운 얘기 나올까 봐 굉장히 네.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진단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상태에 맞춰서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그 상태에 맞는 치료 단계가 저희가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단계 보면 비수술 치료라고 해서 보존적 치료라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수술은 이제 허리나 이런 상태를 어떤 변화를 시키는 거, 뭐 갈아내거나 뜯어내거나 변화를 시키는 건데 네. 그런 구조를 이제 변하게 하지 않고 보존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가 아닌 거를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약물이나 주사도 많이 맞아 보셨을 거고 또 요즘에는 그 이제 환자분들이 정보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꼭 맞아요.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호전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게 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가 이제 그런 걸로 극복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심해질 경우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관을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 안으로 집어 넣어서 거기에 이제 염증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는 형태로 증상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실제 내 좁은 관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누르고 있는 어떤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니 같은 게 있어서 입이 헐었다고 해도 꼭 처음부터 덧니를 뽑아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그런 방법들이 호전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2단계 채소 침습 치료라고 있는데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많이 시행돼 왔던 되게 좋은 수술법 치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시경 치료라고 해서 더욱 더 작게 손상을 주고 우리가 병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또 안 돼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정이나 절개를 해서 이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뭐 수술한 경우는 최근에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단계 또는 2단계 안에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는 수술 치료를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경우일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수술이 필요할지 말지를 물론 이제 스스로 그걸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마비 증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로 내가 어떤 마비 무서운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내가 힘이 근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아. 들어서 우리가 경추, 우리가 척추가 이제 목에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경추 질환에서 이제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 팔에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을 했을 때 이전만큼 힘이 좀 한쪽에 잘 안 들어간다든지 또 똑같이 내가 걷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좀 풀린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실제로 신경이 조금 이제 압박을 받아서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주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근력 저하가 있다, 마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하시는 편이 추후에 예후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사랑 이런 시술을 많이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치료인데 그런 것들이 수차례 함에도 증상이 호전 기간이 매우 짧거나 계속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별로 호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치료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통증이 있고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일상생활이 좀 척추 질환, 척추 통증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좋고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허리가 아픈 지 좀 되셨다고 합니다. 다리의 쥐도 자주 나고 저리다고 하셨는데요. 이 증상만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그렇죠. 일단은 30대 남성분이면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시는 분이고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협착 관련된 퇴행성 변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들은 사실 30대부터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통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추간판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저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난다는 증상은 허리에서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혈액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조금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워낙 젊으시기 때문에 허리에서 디스크 통증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감별 과정을 조금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한 번에 다 못 찾고 여러 거를 의심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통증에 대해서 조금 진단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대입니다.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허리가 좀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어디가 가장 많이 불편하실까요? 허리가 멍해가 있고, 네, 다리, 네. 종아리가 네. 통증이 좀 심하고, 발바닥이 열이 막 하락하락 하고 그럽니다. 아하. 요거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기간이? 한 3년? 아, 오래되셨구나. 예. 그럼 우리 아버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치료는 이제 정형외과 가서요. 예. 그냥 이렇게 보고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MRI 찍어가지고 네. 봐야만 안다고 하고 약 며칠 번 주고 오고 주사만 주고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알아요. 아하. 아버님. 예, 그러면 걷는 건 어떠세요? 아무 이상이 없고요. 많이 걷고 운동 조금 하면은 좋아요. 운동을 하면 좀 좋아지시고. 예, 예. 발바닥이 양쪽 다 그렇게 많이 화끈거리신가요? 예, 똑같아요. 아하. 그리고 밤에 통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밤에 통증 잠을 못 잘 정도다. 네. 예. 아무튼 이런 경우는요. 사실 예. 말씀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이 꼭 저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온도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될 때 마치 차갑거나 되게 화끈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로 귀로 들었을 때는 확실히 협착증 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했을 때도 크게 호전이 없다고 하시면 예. 그거는 MRI를 보면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협착이 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 효과가 없다면 계속 너무 오래 반복하진 마시고요. 한두 번 정도 더 해보셨다가 그게 호전이 없으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요즘에는 간단하게 치료를 해도 증상 자체를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좋습니다. 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